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도는 핵보유가 되는데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개인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당 문제를 남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분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우위를 점하고 이를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해당 문제를 미북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그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였다고 생각하기에 북한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미국에게서 책임을 묻습니다. 근본 영상에서는 정치적인 요소들을 멀리하고 한반도라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적이고 법적인 관점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다 혹은 그르다라는 답보다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수학여행을 가고 있는 행복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중 날씨가 악화가 되어 학생들은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 무인도에는 야자수 나무가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야자수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는가 하면 민주라는 학생은 그 야자수 나무를 깎아서 방망이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주 외에도 방망이를 만드는 학생이 하나 둘 늘어나자 많은 친구들이 행여나 방망이로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걱정이 지속되자 방망이를 가진 민주가 친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평화클럽을 만들어서 더 이상 아무도 방망이를 만들지 않기로 약속하자. 이에 일부 친구들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클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방망이를 가진 학우들을 두려워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반면 정훈이라는 친구는 누구는 방망이를 가지고 자신은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매우 불만을 가진 채로 평화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다른 한편 인수는 마이웨이를 선언하며 본인은 평화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이웨이를 외치던 인수는 혼자서 방망이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정훈이는 무언가 몰래 숨겨서 방망이를 만드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에 평화클럽에 가입한 학생들이 위구심을 제기하자 정훈이는 이게 모두 민주 그리고 민주와 친한 친구들이 만들어낸 모함이라며 화를 내고 평화클럽을 탈퇴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훈이 역시 숨겨왔던 방망이를 공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무서운 위력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국, 영국, 구소련은 1968년 평화클럽을 만들기로 약속합니다. 이 평화클럽의 이름은 바로 핵비확산 조약입니다.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 기억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NPT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다양한 멤버십이 있듯 핵비확산 조약에서는 두 가지 멤버십으로 가입이 됩니다. 첫 번째는 1968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보유국의 지위로 가입이 됩니다. 두 번째는 1968년 이전에 핵을 보유하지 못한 그 외의 모든 국가들은 비핵국가의 지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NPT라는 평화클럽에서는 1968년 이전에 핵을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기타 모든 국가들은 평생 핵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는 NPT에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핵보유국과 비핵국으로 나뉘는 멤버십에서 보듯이 NPT는 사실 불평등한 국제법으로도 오명이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임할 의무에 비해서 비핵국가가 지니는 의무가 상대적으로 크고 권리는 사실상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비핵국가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평생 감시와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핵국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원자력에 관심이 없거나 원자력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가들에게는 의미 없는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핵보유국의 의무는 매우 모호하고 유명무실합니다. NPT에 따르면 핵보유국은 핵무장 해제에 대한 선의 협상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만 하였기에 사실상 핵보유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지요.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이 있음에도 많은 국가들이 NPT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반면 적지 않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권유 혹은 정치적인 압력으로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평등한 측면이 있음에도 NPT는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1963년 당시 1970년까지 10개 국가가 1975년까지는 20개의 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 이후 2020년 현재 케네디의 기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총 9개의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마이웨이를 외치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핵 보유국을 제외한 NPT 위 유일한 오점이라고 한다면 1985년 가입했다가 2003년 탈퇴한 북한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인도와 북한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추측 가능해지지 않나요? 이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NPT를 비핵국으로 가입을 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상한 핵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커지자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게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북한은 거부하였고 결국 핵비확산 조약을 탈퇴한 후 핵무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즉 북한은 NPT를 가입한 후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NPT를 떠났습니다. 반면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핵무기 미보유에 대한 의무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가 결과적으로는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중법성은 차이가 있겠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야자수나무가 맛있는 열매 혹은 방망이로 쓰일 수 있는 이중성이 있듯 원자력 역시 인간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무기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기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며 국제사회는 핵비확산 조약 NPT라는 평화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NPT에서는 오직 5개 나라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국가들은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NPT 체제 내에서 국가들 간에 조금은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비핵국들은 평생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원자력 에너지의 추구에 대한 제한적인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반면 핵보유국은 사실상 기약 없는 핵포기와 같은 약속 아닌 약속을 하였습니다. 한편 NPT는 핵무기 보유국의 숫자를 제한시키면서 국제평화 유지에도 많은 기여를 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오점이라면 북한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NPT에서 뛰쳐나온 후 핵무기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을 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한 역사 및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